그 엔제 형이 닭집으로 왔습니다. 나겔스만, 투헬, 엔리케 다 까였구나. 우리 클럽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뭐 어린이는 보호해야 한다 뭐 그런 첫 마디부터 He'll be gone by December. 어떤 사람 제뉴얼이 트위터에 인용어로 짤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부족해지지 않나요? Who the f*** is that guy? 누누 2.0. 이전 팀의 성적이 좋았다고? 여기 팀에서 성적이 좋다? 근데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면 수비가 세야 돼요. 토트넘이 공격, 수비 다 잘해야 돼요, 솔직히. 비엘사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였었고 노빠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적 괜찮았거든요. 멋있어. 골도 나오고 막 새벽 4시까지 시험 공부한다고 밤은 샜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괜히 자신감은 생기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 전 뭐 알림 같은 거 뜨잖아요. 괜히 막 오늘은 뭔가 다를 될 것 같아요. 맥과이어도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잉글랜드로 넘어왔는데 네. 제라드 형님하고 로저스 형님이 네. 근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이제 든 생각이 약간 리버풀에 발을 담그면 스코틀랜드에서 좀 잘하나? 컨퍼런스라도가 아니라 컨퍼런스를 꼭 따내야만 한다. 원리님 좀 이게 기다리던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기다렸어요. 네, 그 엔제 형이 닭집으로 왔습니다. 또 치킨집이라고 통닭집이라는 뭐 이런 얘기 들리게 생겼어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긴 하지만 토트넘의 팬으로서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 무조건 좀 지지를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좀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선임됐다라는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첫 느낌은 솔직히 야 이거는 뭐 컨텐츠고 뭐고 간에 다 까였구나. 아니 그동안 보세요. 나겔스만, 투헬, 엔리케 밑으로 가자면 뭐 포터. 저는 그래도 로저스는 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 좀 다 까였으니까 뭐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막바지에 이런 축구하는 거 봤을 때는 감독들이 좀 선뜻 오기에는 좀 힘든 팀이 맞아요. 되지 근데 않았나.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고 네. 물론 도전 정신이 있어서 내가 이 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겠지만 선뜻 그럴 만한 감독들은 뭐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선임과 관련해서 레비가 발언한 내용이 스퍼스 공식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그 번역본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엔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긍정적 멘탈리티와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선수들을 발전시킬 강력한 실적을 가졌으며 토트넘 아카데미와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누구를 어떤 감독을 선임해도 어디다가도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진정성이 없다 이 얘기에 팬들 화만 돋구는 문장이 아닌가. 솔직히 처음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거 보고서 나는 건데 이런 내용이었구나. 딱 보고 나서 그래 뭐 어린이는 보호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똑같은 거지 않을까. 진짜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뻔한 내용.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라면. 네. 어저께 밤인가 그런 얘기가 떴어요. 해리 케인이 레알 마드리드 갈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뭐 이런 기사가 갑자기 떴거든요. 그게 마침 보도가 나오고 몇 시간 있다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의심? 해리 케인이 새 감독 들은 거 딱 보고 가야겠다. 이런 실수를 좀 내지 않았을까. 근데 레알 가면 진짜 재밌게 하겠다 경기. 레알 입장에서는 사실 전술 하나를 얻었다고도 볼 너무나 수 좋은 있을 정도로. 옵션이죠. 물론 벤제마도 너무 훌륭한 선수고 발롱도르도 받았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만 비교해봤을 때는 해리 케인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침 또 벤제마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습니까? 팬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감독을 좀 기록을 보기 전에 스퍼스나 프리미어리그 트위터 이런 네. 댓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그냥 첫 마디부터 He'll be gone by December. 12월에 갈 거다. 그 시기가 문제인 디셈버 어떤 사람 제뉴얼이 뭐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한 시즌을 못 채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요. 그런 게 너무 많은 사례가 있었고 We ain't spending money on this guy's cut and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 경쟁할 것이다. 지원해줄 생각 없고 그냥 나중에 자르겠다. 이 뜻이라고. 맞아요. 트위터에 인용어로 짤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부족해지지 않나요? 약간 이러면서 그 어떤 댓글 보니까 그거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 감독은 누군데? 이렇게 올린 사람들 맞아요. 셀틱의 스트리그라는 감독이다 보니까 엔제 감독 자체에 대한 팬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엔제는 사랑하지만 토트넘은 싫어. 싫어한다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엔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팬의 댓글이 있었는데 모두가 엔제를 싫어하는데 모든 클럽에서 엔제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브리즈번 로어, 뭐 멜버른 빅토리, 호주 국대 이런 거 다 언급을 하니까 not even 조세 무리뉴 could save Spurs. 무리뉴마저도 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격한 댓글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Who the f is that guy? 누가 삑 처리 부탁드릴게요. 데뷔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헤드 오브 헤드 코치.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2013년 12월에 템플릿을 미리 제공한다 우리가 하면서 이제 엔제가 경질된다. 약간 이런 브레이킹 뉴스를 자기네가 이제 뭐 미리 만들어놨다. 미리 만들어놨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다 경질당하고 이렇게 한 시즌을 이제 온전히 보낸 감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 전에 사이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잠시 잊혀져간 누누라는 사람이 떠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서 잠깐 보고 못 찾았는데 누누 2.0. 근데 진짜 이런 걸 특별한 댓글이라서 뽑은 게 아니라 모든 그 댓글의 플로우가 다 이런 다 이랬어요. 모든 그래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엔제 감독의 팬들. 맞아요. 우리가 뭐 오영규나 뭐 이강인이 어느 팀 가면 응원하듯이 그냥 엔제 감독의 팬들만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토트넘 팬들은 상당히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토트넘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는 팀이었다고 그 정도 감독이면은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틀리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토트넘이 워낙 못하는 경기를 많이 봐서 그렇지 토트넘 프리미어리그에서 한동안 탑4에 있다가 내려온 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8위를 맞췄지만 8위라는 거는 프리미어리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1부 리그에서 8위라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그래도 특히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그래도 이 감독보다는 좀 더 높은 감독이 왔었어야 되지 않나. 과연 걸맞는 감독이냐.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승 청부사는 맞아요. 그래서 한번 팀을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호주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호주 청소년 팀을 이끌면서도 청소년 대회 우승을 했었고 0910 시즌부터 브리즈번 로어 멜버른 호주 국대 요코하마 셀틱까지 전부 우승했습니다. 특히 호주 국대에서는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죠. 슈틸리케 국대를 상대로 우승을 했었고 아시안컵 그리고 셀틱 뭐 이번에 트래블을 달성했고 J리그에서도 네.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요코하마 강팀이죠. 요코하마 뭐 혹시 아시는? 네, 알죠. 수원이랑. 이 감독이 있을 때 수원이랑 아챔에서 붙었었어요. 네, 강력하던가요? 네, 근데 수원이 이겼습니다. 다 약간 골목대장 느낌이지 엄청난 강팀을 이끌고 우승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높게 쳐줄 수 있는 건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많이 해봤고 어쨌든 우승을 다수 해본 감독이라면 선수단 장악력에는 좀 일가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토트넘이 PSG나 뭐 첼시, 레알 마드리드처럼 뭐 개성 강한 그런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소통 안 되는 팀도 아니고 다 좀 성격이 좋고 무난무난한 선수들. 무난무난한 애들이 좀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팀에 좀 인커리지를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성적이 좋았다고 이전 팀의 성적이 좋았다고 여기 팀에서 성적이 좋다? 이런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최강희 감독이 전북에서 잘했다고 해서 국대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전북에서 잘했던 거를 이제 기대할 만큼 국대에서 성적을 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리그마다 팀마다 당연히 성격이 다를 거고 그래서 조금 의문이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이해가 10분 돼요. 이게 당연히 의문스러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네 당연히 의문스러울 수 있을 거고 저도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토트넘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지 않거든요.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맞는 선택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계속 팬들은 이런 생각을 들 것 같아요. 잘하면은 그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고 못하면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나? 자꾸 팬들이 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음 시즌에서 결과를 보여줘야만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제 생각엔 일단 수준에 맞는 감독이 왔고 8위면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고 또 그렇다고 유럽 대항전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어 라고 하기엔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이 너무 잘해요. 철저히 중위권 마인드에서 브라이튼하고 아스톤 빌라가 천천히 올라왔듯이 여기도 좀 언더독의 마인드로 하는 감독이 와야 되지 않나. 이 말이 좀 꼬이는데 이 사람 언더독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네, 아무튼 스타 감독보다는 중위권 마인드로 올라오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선수단 장악력 얘기도 했지만 토너먼트나 또 선수단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매니저의 능력은 갖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도박일 수 있다는 점. 못하면 이제 또 레비는 욕먹을 것이고 손흥민과 케인은 또 나이가 들 것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되더라도 컨퍼런스나 유로파 이런 쪽으로 다시 수상을 했다. 그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언더독의 마인드로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스타 선수도 불러들이고 할 텐데 그대로 가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나중에는 바꿔야 될 감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둘의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떨어져 있을 텐데. 네,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지 이 평행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쏟아내고 말게요. 그냥 알아서 편집을 하든지.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과욕이 부른 결과물이다. 스노우볼이.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은 전 토트넘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로 많이 무너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동안은 탑4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감독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 케인은 이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전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인데 떠나면 그 빈자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고 두 번째는 PL에서는 이 사람의 성향이 쉽게 통하진 않을 거다. 왜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전에 뭐 일본에서나 다른 팀에서도 공격적인 옛날에 비엘사처럼 막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실점도 그만큼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PL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공격을 못하면 어떤 결과냐 자꾸 제가 첼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첼시 팬들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첼시가 지난 시즌 수비는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요. 골을 못 넣었잖아요. 네. 왜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홀란드 골 넣은 거랑 첼시 한 시즌 골 넣은 거랑 똑같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첼시 성적이 안 나왔죠. 결국에는 지금 포체티노 다음 시즌에 바뀌죠. 지난 시즌에 3명의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좀 전에 비엘사 얘기했지만 리즈 비엘사 와가지고 비엘사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였었고 비엘사 자체도 굉장히 좋은 감독인데 노빠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적 괜찮았거든요. 멋있어. 골도 나오고 막 재밌어.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은 다른 팀에서 다 그걸 파악하고선 해법을 마련한다. 결국 뒤에 다 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수준이 내려가고 이번에는 뭐 비엘사는 아니면 좀 강등까지 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PL에서는 공격, 수비 다 잘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면 수비가 세야 돼요. 토트넘이? 바이어 하나도 벅찬데 지금 맥과이어도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지럽네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수비수가 로메로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축구를 하려면 빠른 수비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로메로 가끔 누구 담그다가 퇴장당하고 그러니까 로메로도 불안하고 수비 인제 감독 선임 됐고 어떤 이적 리스트도 딱히 많이 링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 시장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돼요. 결국엔 유스 콜업이나 이제 뭐 고만고만한 하위 팀의 선수들을 조금 데려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더해서 수비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도 강한가? 미드필더도 계속 중원석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윙백이면 윙백 그동안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공격 축구 성향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PL에선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말 그대로 팀을 정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한 그래도 조그마한 역할을 해준다라 그러면 베스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선 부정선이죠. 네, 쉽진 않을 거다. 근데 토트넘은 경기 보기 전도 그렇고 항상 시즌을 내다볼 때도 그렇고 새벽 4시까지 시험 공부한다고 밤은 샜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괜히 자신감은 생기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좀 다르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밤 10시까지 책상에 딱 앉아있었어. 그래서 진짜 놀다가 막 교수실 같은 데서 나왔어. 공부 겁나 빡시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뭔가 갑자기 웅장해지는. 근데 진짜 한 건 없어. 막 이런. 그 딱 스코어보드 0대0으로 돼 있고 경기 전 뭐 알림 같은 거 뜨잖아요. 괜히 막 오늘 뭔가 다를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좀 어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주변 팀들한테 좀 놀림거리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레비의 욕심에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사우스햄튼에서 잘하던 포체티노를 데려와서 챔스 준결승까지 갔잖아요. 약간 그 향수에 젖어서 엔지한테도 그거를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포체티노를 한번 이룬 게 있으니까 엔지한테도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레비가. 수용시켜서. 돈은 쓰기 싫고 약간 갑자기 이 생각 지금 처음 들은 건데 포체티노 얘기하고 하니까 포체티노 지금 첼시에 부임했잖아요. 만약에 다음 시즌에 포체티노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와가지고 첼시 감독으로서 토트넘을 두들겨 패면 기분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 포체티노도 그 경기장에 하다가 갔잖아요. 포체티노가 정확하게 그 A매치 브레이크 때 사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수들도 못 만나고 라카룸 거기 중앙에 화이트보드에다가 편지 써놓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토트넘은 수년간 차근차근 가야 된다. 손흥민 선수는 그 안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할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딱히 희망적이진 않다. 네, 좀 더 좌절감이 드는 이제 기록일 수 있는데 그래서 네. SPL 네. 스코틀랜드에서 잘해서 잉글랜드로 넘어왔는데 네. 잘한 케이스가 있느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제라드 형님하고 로저스 형님이 네. 로저스는 리버풀에서라도 잠깐 잘했어요. 제라드 선생님은 좀 많이 힘드셨죠. 좀 눈에 들어오는 기록이 네. 있었는지. 일단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셀틱 감독 부임해서 트래블을 2번 했어요. 이제 레스터 감독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했어요. 89, 9위, 19, 25위, 20, 21 FA컵 우승하고 21, 22, 8위 하고 이번에 이제 강등이 된 거죠. 감독을 할 때 스코틀랜드 이달의 감독상을 5번이나 받고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대단한 감독이야. 그리고 올해의 감독상, 스코틀랜드에서 올해의 감독상도 받았어요. 나름 우리가 맨날 또저스 이렇게 놀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이룬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라드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를 20, 21 시즌에 리그 무패 우승으로 무패 우승 심지어. 이건 스코틀랜드 역사상 4번째 무패 우승이라고. 그래서 보통 스코틀랜드는 이제 셀틱이 항상 1위를 했었는데 이제 제라드가 부임하고 셀틱의 독주를 막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이제 든 생각이 약간 리버풀에 발을 담그면 스코틀랜드에서 좀 잘하나? 약간 이런 평행 이론 같은 생각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제라드는 아스톤 빌라에서 경질당한. 근데 아스톤 빌라 성적 암울했죠. 네. 네. 8경기 하고 경질됐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 리즈나 레스터 감독 후보로 있대요. 이제 챔피언십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겠다. 약간 하위에서는 깡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스코티시든 아니면 영국에서 2부든 이런 데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또 댓글들 보면은 셀틱은 또 로저스 다시 데려오냐고 이런 댓글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 출신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은 되게 잘 돼요. 취업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뭔가 리그 수준을 언급한 감독들이 되게 많아요. 모리아스 감독도 셀틱에서 엄청 잘하고 있는 프라시 왜 대표팀 안 뽑았냐 하니까 스코틀랜드 리그의 수준 때문에 수준 차이 때문에 안 뽑았다. 이전에도 최강희 감독이 그땐 내셔널 리그였죠. K3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감독들은 분명히 축구 보는 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감독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트래블을 할지언정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왔으니 그렇다면 토트넘의 향후 미래에 관한 이야기, 컨퍼런스 진출권이라도 다시 따낼 것인가. 유로파까지는 이제 바라지도 않고 지금 EPL 자체가 약간 빅6 뭐 이런 말이 무색한 상황.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뭐 뉴캐슬이나 브라이튼이 뭐 초반에만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뒷심까지도 좋아버리니까 그러면은 토트넘도 뭔가 1년치의 힘을 다 이제 쏟아야 되는 컨퍼런스라도가 아니라 컨퍼런스를 꼭 따내야만 한다. 그러니까 라도가 아니라 꼭 해야,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즌에는. 못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게 그냥 목표가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토트넘의 어떤 이 현 상황보다 그냥 손흥민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팬의 입장으로서 결과도 저도 잘해봤자 6, 7위. 왜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뉴캐슬은 지금 돈을 많이 안 썼는데도 잘해요. 이번 이적 시장 때 돈 많이 쓰면서 또 보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토트넘과는 어나더 레벨이 이제 이제는 토트넘과 뉴캐슬도 차이가 좀 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토트넘은 지금 예전에 그 PL의 중위권 팀으로 내려온 정도,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팀의 색깔을 다시 만들어가고 어떻게 선수들을 빌드업 해나갈지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지금 우리가 몇 위를 해야지 바로 반등을 논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직 그걸 생각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토트넘 팬들, 현지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뭐 수비 축구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이건 진짜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물론 현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뭐 실제 토트넘은 얘네는 뭐 순위 높지 않아도 경기가 재밌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맞아요.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팀의 색깔을 다시 가져갈 거라면 그 색깔을 먼저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드필더 수비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순위는 이제 거의 뭐 재건의 의미로 네. 생각을 해야 되는 팀이 돼버리고 근데 또 밑에서 첼시가 더 무섭게 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저 아까 그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요. 지금 토트넘이 처한 저 상황을 보면서 포체티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잘라 써도 되겠는데. 진짜 포체티노는 과연 지금 토트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잘못하면 10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고 이 새끼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토트넘을 애정 있게 바라본 팬으로서 지금의 현실은 그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국대 이야기 할 때랑은 완전 다르게 아니, 그래도 새 감독이 오는데 당연히 응원을 해야죠. 그쵸. 저도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해설자들 전문가분들 그분들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예측을 항상 하거든요. 다 틀려요. 저는 그러면 극단적 상상으로 잘 된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잘 되는 시나리오라면 다음 시즌에는 살짝 반등을 위해서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 시즌에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주식도 아니고 근데 일리 있어요. 잠깐 내려갔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또 그랬으면 좋겠으나 이번 시즌이랑 비슷한 등수 정도 예상합니다. 좋은 경기를 통한 이번 시즌. 그렇죠.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시즌은 되게 잘하다가 점점점 내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히어위고가 지금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적 시장의 판도에 따라서 토트넘에 대한 기대치 또는 뭐 우리 국대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카메라 뒤에 계시느라 좀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3자의 입장을 보니까 더 재밌고. 조규승 얘기할 때 참여를 못해서 어떡해. 규성 화이팅! 네, 이제 풋볼앤 트랩을 조규성 그리고 국대 화이팅. 토트넘도 토트넘 화이팅. 네, 파이팅.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